이마를 좀 약간 가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마도 훤하지만 뒤에도 좀 훤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뭐 데코레이션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와, 장족의 발전이다 진짜 야구에. KBO가 2025 시즌부터 리그 공식 구속 측정 장비로 트랙맨사의 투구 추적 시스템인 트랙맨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계진도 사실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TV를 바라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끔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구속이 딱 나왔을 때 전광판에 나오는 이제 그 구속을 카메라맨들이 이제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스피드하고 이제 그 딱 전광판을 잡았을 때 스피드하고 이제 다르다 보니까 매번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을 때도 있어요. 네. 같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가 다르고 쏘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 스피드가 쏘는 위치가 다른 상황이라 약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팬들이 이거 어떤 구속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의문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하시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트랙맨으로 이제 통일을 하면서 이제 방송사에서 잡는 이제 스피드와 그리고 이제 전광판에 찍히는 스피드가 이제 동일하게 아하. 이제는 트랙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트랙맨으로. 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스카우터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스카우트들이 만약에 야구장에 와가지고 딱 쏘았을 때, 네. 뭐 자기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피드건에는 뭐 145가 찍혔는데, 갑자기 뭐 전광판에는 141이 찍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진짜 구속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왜냐면 그분들은 또 이제 스카우트 리포트를 또 작성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경기 할 때 이 자료들을 이제 선수들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원화가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스피드건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좀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2025 KBO 시범 경기가 8일 오후 1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는데요. 정규 시즌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피치 클락이라든가 뭐 3피트 어떤 이런 것들 맞아요. 이제 다 이제 규정들이 새롭게 이제 작년 시즌 말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5개 구장에서 펼쳐졌는데 역대 최다 관중 최다 관중. 네, 7만 명이 와. 가까운 6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요. 토요일 하루 동안에. 네, 예. 청주는 매진이 됐고 예. 대구는 2만 명이 들어왔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산도 17,000명이 들어왔고 야, 엄청나네, 인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겨울에 정말 이 기다렸어. 많은 팬들이 이 야구를 이제 기다렸는데 특히 오늘 날씨가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한 15도 정도인 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은 좀 쌀쌀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좀 뛰기에는 낮 1시고 네. 나쁘지 않은 날씨였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꽃샘추위가 왔잖아요. 추웠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눈 왔어요. 네, 서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주말부터 시범경기 들어가면 야 선수들이 이거 날씨 때문에 고생하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도 쑥쑥 성장하는 그런 2025 시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야구라가 드디어 사무실과 함께 스튜디오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년간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빈 사무실, 회사 쉼터, 야외 공터, 협회 사무실을 전전긍긍했던 야구라가 당당하게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야구라가 되도록 제2의 도약을 하겠습니다. KBS엔 거기 5층 가서도 찍고 에이. 거기 뭐 관리하시는 분 올라가서 뭐 갑자기- 하시는 분이냐 막 뭐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네, 손가락질도 받고 우리가 사실 뭐 찍을 데 없어가지고 그 여름에 그 망원동 그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한 모기가 100마리 있고 막 지하지. 아, 화장실 냄새 나고 막. 진짜. 자, 예, 진짜. 야, 이게 야구라가 이제 저희가 찍은 지가 이제 5년, 만 5년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장족의 정말 발전, 장족의 발전. 야, 지금 사무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조금씩 갖춰지는 발전해 나가는 야구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예. 묵혀놨던 푸시는 거. 그런 4개 팀의 유니폼 조만간에 예.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쁘게 네. 그럼 관계가 이제 시간 많으니까 저희 이제 곳곳에 네. 곳곳에 설치해서 이제 예쁜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가지고 야구 저한테 시키실 건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하죠. 저 의자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야, 그래도 형 왔는데 의자를 하나 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네. 야구라가 미니덕트, 비건 레더 가죽, 맥 세이프 카드 지갑, 아이폰 갤럭시 포켓 거치대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라쟁이 분들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천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이거거든요. 앞에 있는 건데요. 네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맥시프 없죠? 저 있습니다. 저는 맥시프 있다고요? 아, 아이폰. 아니 맥시프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냐고요? 그게 네. 아이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내장돼 있는 거기 아 그래? 때문에. 붙여봐요. 진짜네? 아, 그럼요. 갤럭시 헤드. 근데 요게 제가 예, 이제 요게 제가 갖고 있는 요 케이스가 예, 요거는 이제 갤럭시고, 그렇죠. 요거는 아이폰이고. 자석이 네. 다른 것보다 좀 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청 잘 붙어요. 아, 이게 근데 저도 와, 딱 진짜 딱 붙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카드가 6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안에 요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게 여기 붙이는 게 자석. 예, 자석이 여기. 개인적으로 요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뒷면이 이제 하얀색이다 보니까 예, 여기 예. 이제 베이지색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요거 딱 만져보시면 여기 가죽이거든요.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고 예. 약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옷입었던 벨벳 느낌 있죠. 오, 그런 네, 약간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고품격의 어떤 그 제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요거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펴지네요. 요거 또 말 안 들었던 게 때리는 거. 아, 그래요? 이게 제 지갑인데 사실 이게 너무 지금 무겁고 지금 뚱뚱합니다. 강캐가 예. 가끔 이제 지갑을 갖고 다니다가 이제 저랑 술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놓습니다. 갑자기 지갑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렇게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와 오늘 예, 돈 줍니다. 형 좀 뭐 사주려고 돈 많이 갖고 왔구나. 딱 보면 1,000원짜리를 30장씩 갖고 요것도 돈 좀 있어 보이는데 다 명함입니다. 명함을 이만큼씩 넣고 다니면 이 지갑을 들고 다니면 사실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될 때가 많은데 요게 카드 6장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2장째 들어가고요. 오, 이것도 이게 짱짱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이 넣고도 네. 힘으로 안 떨어져.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살짝 돌리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진짜 뭐 가로로 보기 싫다. 그럼 세로로 보고 싶다. 그럼 세로로 딱 세워가지고 야, 그러네. 이렇게 보면 돼요. 와. 단순하게 카드만 넣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거치대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놔둘 때도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놓으면 또 헐렁헐렁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짱짱해요. 짱짱. 짱짱. 우리가 흔히 말 짱짱해. 짱짱. 짱짱한 걸 네. 강조하는데. 짱짱해서 짱짱하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이렇게만 딱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집 나갈 때. 왜냐면 저는 집 나갈 때요? 집 나갈 때 옷도 갖고 나가죠. 네. 요게 40%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지금 16,0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대신에 배송비는 별도로 3,000원이 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강캐 지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다 헐렁헐렁해졌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장순아가 지난주 전설의 타이거즈 녹화를 하기 위해 광주를 다녀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설의 타이거즈 쪽에서 이제 출연 요청을 받은 게 한 2년 전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3년도부터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계를 이제 하러 갈 때 시간을 내서 좀 찍어야 되는데 이게 중계하러 내려갔을 때 찍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도 좀 길고. 그치. 그리고 또 김성환 감독님도 한번 출연을 하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기분 좋게 아하. 라이브까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스나이퍼 장성호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야구랑 말고 다른데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없었잖아요, 강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이상하게 얘 계속- 지난주에 막 여러 가지가 몰렸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썸타임즈 네. 이루신문에서 하는 이영미 기자가 하는 거기도 사실 나갔고 전설의 타이거도 나갔고 자꾸 이제 겉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집중해야 돼요. 강캐가 일본 미야자키에서 귀국 후 국내 첫 스케줄로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강캐를 섭외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 소식 안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니 지금 이거 제가 미안한데 예. 여기 이제 색이 있다가 네네. 이제 없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화면이 허전하잖아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하필 제 소식에 저 인터뷰했다는 얘기를 드리네요. 네, 자 오랜만에 주간 야구라 들어가겠습니다. 3주만? 3주만이고요. 네.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니까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주라. 힘이 있네. 힘이 있고 여기가 좀 물리거든요. 제가 이제 방음도 이제 나중에 설치할 텐데 아직은 좀 물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 책상이랑 의자만 만들어가지고 좀 앉은 거라기 때문에 그게 어딥니까? 네? 이게 알겠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그래도 전전중에도 월세를 내면서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네요. 그래도 아니 말 안 편한데? 그래요? 돈 나가니까 말 안 편하지. 그건 불편한데 롯데자이언츠 5선발 확정. 김태형 감독이 결정한 이제 5선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명의 선발은 뭐 진작 뭐 결정이 됐었죠. 네. 김준욱 선수가 이제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은 괜찮아지면서 원래는 3루에 입대하기로 했는데 입대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뛰고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선발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과연 이제 5선발을 놓고 이제 롯데가 이제 나균환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네. 뭐 박진 선수를 선택을 할지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시범 경기를 앞두고 이제 나균환 선수로 5선발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나균환 선수가 참 이야기가 많았죠. 작년 시즌에 선발 앞두고 뭐 술자리를 갔다가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구단 지차 징계도 받고. 징계도 먹고 네. 사실 뭐 피처스 데려가서 훈련도 이제 소화를 못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또 일본으로 또 훈련을 또 갔고 네. 그리고 이제 7kg 정도 또 몸무게를 감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몸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뭔가 있으니까 사실 나균환 선수에게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박진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스프링 캠프 기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보다는 이제 박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축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경험이 사실 나균환 선수가 많거든요. 최근에 뭐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선발로 뛴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김태형 감독이 조금 우선순위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균환 선수는 이제 낙점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미야자키에서 두산 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연습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는데 그때 이제 롯데자이언츠 선발 투수가 나균환 선수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록이 좋지는 않았어요. 말씀해준 대로 아무래도 지금 5선발이 롯데자이언츠가 마땅한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 드는 것도 있고 이제 선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김태형 네. 감독이. 그런데 이제 자원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을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을 했겠죠. 네. 이제 나균환, 박진 이외에도 뭐 여러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예. 이 두 선수가 이제 5선발을 놓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각 팀마다 이제 5선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팀들이 확실히 많죠. 네. 이제 5선발까지 꽉 짜여진 팀들도 분명히 있지만 뭐 KT 같은 경우 결정이 났고 결정이 났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좌승현으로 결정이 나면서 이제 5선발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이제 뭐 선발들이 강한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4선발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5선발 이제 최원준을 쓸까 아니면 네. 뭐 최준호를 쓸까 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선발에 대한 어떤 그 믿음들이 각 팀마다 확고하게 이제 있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늘 그래서 5선발을 뭐 오프너를 쓰네, 뭐 불펜 데이를 하네, 퓨처스에서 준비한 투수 올려서 5선발 그 던질 타이밍에 쓰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나균환 선수가 낙점이 됐으니 예. 롯데는 또 이 타선 자체는 제가 뭐 좋았다고 뭐 이야기를 제가 늘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발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김원중이라든가 구승민 그리고 정철원 선수 또 데리고 왔고 김상수 건재하고 좌투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네. 일단은 구원진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외부 수혈이 좀 있은 상황이라 선발보다는 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명의 선발이 이제 정말 이제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느냐.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나균환 선수로 낙점이 됐으니까 나균환 선수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예전에 뭐 했던 과오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본인이 알 겁니다. 네네, 뭐. 예,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올 시즌 좋은 피칭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네. 예.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믿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좋은 기록을 좀 또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스스로 증명하라. 스스로 증명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팬들의 그 마음들이 이제 나균환 선수에서 약간 돌아선 느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죠. 작년 시즌에. 맞아요. 사실 워낙 그 이슈가 좀 많이 됐고 네, 네. 그런데 결국 그 이제 그러니까 돌린 그 팬심을 다시 가져오려면 나균환 선수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운드에서 예전에 정말 그 한 2년 전에 보여줬던 이제 아시안 게임 있었을 때 2022년도에 전반기 좋았잖아요. 그때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아시안 게임 뽑힌 거니까. 3.8의 평균 자책점 됐을 때. 그리고 4월달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베스트죠.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시기가 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번 10승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랜더스, 김민식 트레이드 썰.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조금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는 그 시기가 좀 늦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니까 이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 썰에 대해서 참 몇 군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고 이제 블로그를 좀 찾아봤더니 LG하고 지금 삼성 쪽에 약간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뭐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히, 트레이드 예. 썰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SSG의 그 셀러리 캡 때문에 그렇죠, 셀러리 캡. 그 이유인 거죠. 셀러리 캡 때문에 이제 김민식 선수가 이제 FA 계약을 2년에 5억을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다 채운다고 한다면 이제 연 평균 2억 5천이 되니까. 네. 근데 2억 5천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담이 돼가지고 김민식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시킨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지영 선수가 이제 시범 경기 첫날 또 홈런을 때렸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주전으로 이제 이지영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지영 선수도 이제 거의 40대가 됐거든요. 네, 네. 31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민식 선수가 있으면 좋죠, 백업으로. 예. 그런데 이제 SSG도 이지영 선수 이후에 이제 차기 포수 이제 안방마님을 이제 키워야 될 때가 이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용호 선수라든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유래 선수 그리고 2차 드래프트로 또 신범수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은 다 신진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지영 선수 다음에 이제 제2의 포수로 좀 키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김민식 선수가 이제 있다 보니까 당장은 김민식 선수가 좋죠. 그런데 팀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주전 포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이제 좀 조금씩 커나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구단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생각들 때문에 이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보니 LG가 이제 박동원 선수가 주전이지만 지금 백업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뭐 반짝 활약한 이주원 선수가 있는데 이주원 선수로 백업을 채우기에는 만약에 우승권으로 간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김민식 카드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카드죠. 그래서 이제 LG 쪽에 이제 트레이드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카드를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 요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LG 입장에서는 김민식 선수가 필요하지만 큰 수요를 감안하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은 그 정도의 어떤 네임밸류 선수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정선의 카드를 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SSG의 눈높이가 김민식을 보내면서 어떤 선수를 받을지 그리고 LG가 과연 김민식 선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의 선수인지 예.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오히려 삼성 쪽은 삼성은요? 삼성은 이제 강민호 선수가 이제 FA 이제 마지막 또 4년째인데 그렇죠. 작년에 또 골든글러브를 받았고 네. 성적이 좋아요. 네. 근데 그 아래 이제 이병헌 선수가 작년에 그래도 박민호 선수의 뒤를 이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경기에 나가도 좀 이제 안심이 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좀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박진만 감독 만났을 때 김도환 선수가 김도환 선수. 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아마 이제 그 백업 자리는 이병헌 선수하고 이제 김도환 선수의 자리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김민식 선수가 가면 좋긴 좋아요 일단. 왜냐면 김민식 선수는 그러니까 SSG에서 우승 경험이 있고 또 기아에서도 있을 때. 우승 경험이 17년에.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포수에다가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망이 같은 경우는 조금 약점을 보이지만 네. 투수 리드라든가 수비 쪽으로 보면 김민식 선수의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보다는 백업으로 나갔을 때 그래도 경쟁력은 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다 다양한 경험도 있고 우승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백업으로 쓰기에 그리고 간혹 이제 주전 포수가 빠졌을 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딱 그런 카드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란 말이에요. 매력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급한 쪽은 삼성보다는 LG가 아닌가. LG는 왜냐면 이제 연경혁 감독 마지막 해고 그리고 백업 포수가 약하다는 게 확실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에. 네네. 그러면 김민식 선수를 데려가서 정말 그 박동원 선수와 함께 베테랑 포수가 이제 둘이 있다 보면 이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삼성보다는 LG 쪽의 트레이드 카드를 조금 맞추는 게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뭐 얘기해 주셨던 LG나 삼성은 백업 포수로서 필요한 선수를 찾고 있고 SSG 같은 경우는 김민식을 보내면서 셀러리 캡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신진급 포수들 조영우 뭐 이유래 신범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을 쌓는 네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식 선수 트레이드 카드를 쓰는 거 저는 괜찮다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썰이 나왔다는 거는 김민식 선수를 통해서 뭐 다른 구단이 그 좀 김민식을 좀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정말 LG와 삼성이 백업 포수 필요한데 그러면 더 특히 이제 LG 입장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올해 이제 우승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점인 부분을 분명히 메워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라도.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동원이 있고 이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들을
사실 그 대비해서 뭔가 자원들을 계속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시즌 들어가면 만약에 박동원이라든가 뭐 이주원이라든가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만약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김민식을 트레이드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죠. 대가가 달라져요.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LG에서 주는 대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러겠네. 급하니까 LG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러겠네. 만약에 LG가 만약에 진짜 박동원이나 누가 다쳤어. 뭐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급해지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럼 갑자기. 빨리 데리고 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만약에 급해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출혈이 더 큰 선수를 주면서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할 거면 과감하게 하는 게 저는 합니다. 네. 한 줄 평은요? 당사자는 머리 아프다. 근데 뭐 어쨌든 다른 팀 가더라도 본인의 그 2억 5천 연봉은 다 받는 그래 거죠? 그대로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시범 경기 신인 투수들의 활약. 오늘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네. 방송하는 날이 저희가 찍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좀 토요일 날 잡았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라이브도 좀 해야 되고 예. 할 얘기도 좀 있고. 할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다른 주제를 잡으려다가 특히 이제 오늘 1, 2, 3번으로 지명이 된 이 세 선수가 모두 나란히 각 구장에서 등판을 예. 했어요. 그래서 요 세 선수의 활약을 이제 좀 짚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직접 봤는데 우선은 이제 1순위로 지명된 정말 이 선수, 정현우 선수, 키움 히어로즈 오늘은 아예 이제 선발로 이렇게 네. 출전을 했더라고요. 시범 경기 개막전 선발을 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선수인데. 근데 그러니까 세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도 NC전에서 3이닝 동안 탈삼진 4개 잡으면서 무안타 무실점으로. 네. 야, 이거 포크볼 보셨죠? 포크볼. 와. 박한결 선수 포크볼 잡은 게 엄청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네, 뭐 김주원 선수에게도 뭐 삼진을 잡았고 오늘 뭐 김주원 선수 2개 그리고 권희동 선수에게 이제 커브를 던지면서 이제 삼진 4개를 잡았는데 오늘 최고 구속이 145, 6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직 뭐 날씨가 쌀쌀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현우 선수의 구속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구가 조금 흔들린 부분은 있는데 시범경기 개막전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이스 피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정현우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 네. 정현우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뭐 폼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데다가 일단은 떨어지는 포크볼이 네.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반할 정도로 네네. 좋은 각도를 오늘 선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1차, 그러니까 1순위로 있다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오늘 느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글스의 정우주 선수. 정우주 선수는 이제 불펜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두산전에 이제 네 번째 투수 7회에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네. 정우주 선수가 이제 호주전,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호주전, 뭐 일본에서 조금 이제 제구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안타 하나 맞고 안타 삼진 2개. 두산전이었었죠. 오늘 22개를 던졌습니다. 예. 장승현 선수하고 오명진 선수를 상대로 또 삼진을 잡았는데 정우주 선수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쉽게 150이 나옵니다. 오늘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회는 한 145, 6이 나왔는데 3회 되니까 빠른 공의 스피드가 한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구수가 조금 늘어날수록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선발 투수로서 약점이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태미너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보다는 올해 불펜으로 이제 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짧게 이제 던지게 되면 이렇게 150km가 이제 쉽게 나오는 그런 정우주 선수이기 때문에 제구만 조금 가다듬는다고 한다면 정우주 선수도 하나도 불펜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박상원을 필두로 뭐 주현상, 한승혁 선수도 사실 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김서현 선수도 있고 네. 그 사이에서 근데 하나는 진짜 좋긴 좋은 게 빠른 볼을 던지는 이 불펜들이 많아요. 150 이상이에요. 네. 이게 트랙맨 기준으로 오늘 맞아요. 정우주 선수도 154인데, 네. 뭐 김선 선수도 150 중반대 던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승혁도 150을 넘기고 150 넘기고. 김범수 선수도 자원으로 파이어볼로 네, 야. 주현상 선수 같은 경우도 한 140한 4, 5 정도 던지니까 그리고 박상원도 150을 던질 수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정말 파이어볼로로 불펜진을 지금 뿌린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그러네. 불펜진에 빠른 공 있는 선수가 많으면 좋긴 좋아요. 그래요?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구위로.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네. 좀 까다롭다. 까다롭죠. 까다롭다. 네, 까다롭죠. 이게 약간 공이 느린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타자들이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은 이제 한 이니씩 던지고 그게 고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타자들이 계속 적응을 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적응할 때쯤이면 바꾸고 하니까. 근데 비슷한 어떤 그 빠른 공의 유형을 던지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팀 입장에서는 뭐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빠른 공은 제구가 조금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공은 제구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빗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불펜에 빠른 공을 갖고 있는 9위로 타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투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게 확실히 투수 운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하나는 확실히 불펜진의 어떤 장점들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작년에 김경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불펜 평균 자체점이 리그 2위였습니다. 아, 그 불펜 이후에. 운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 양상문 코치, 뭐 맞아요. 김경무 감독 합심해가지고 투수 코치와 함께 뭐 잘했는데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이 올해도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여러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우주 선수가 또 자기 몫을 해준다고 한다면 뭐 하나의 불펜진은 더욱더 두터워지는 거겠죠. 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찬승 선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 이 배찬승을 좀 올렸는데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는 6회 올라오게 됐습니다. 시범 경기였어요. 네 번째 투수로 동판을 해서 네. 삼진 2개를 잡았죠. 야. 오늘 11개를 던졌는데 한유섬 선수에게는 153km, 제가 이제 일본에서 152까지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네. 153까지 나왔고 박성원 선수 상대로 슬라이더로 삼진. 빠른 공을 오늘 11개 중에 7개를 던졌는데 최고가 153, 최저가 149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151.5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평균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매일 지금 박진만 감독 계속 지금 배창석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오키나와에서부터. 예, 예. 근데 그 지금 컨디션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오늘 보는데 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계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인 선수가 아닌 것 같다 정말. 네. 그 진짜 피칭하는 내용 보면 그리고 빠른 공의 뭐 구속 같은 거 보면은 신인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빠른 공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배찬승 선수 제가 정말 시인으로서 마무리 투수 맡겨도 되겠다. 마무리 투수로 쓰는 것도 좋다. 사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조금 욕을 먹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참 좋은 공을 오늘 보여줬고, 예. 정말 기대치가 날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 대만에서 첫 등판은 조금 불안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정우주 선수도 제구가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이고, 배찬승 선수는 기대대로 지금 뭐 잘 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진짜 오래 잘해가지고 내년 또 이제 봄에 그 WBC가 또 있잖아요. 있죠. 승선해서 네. 진짜 우리도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이렇게 많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일본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일본에도 보여주고 8강까지 가면 또 미국을 가야 되니까 KBO 리그에도 이렇게 네.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투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각인시키고 좀 나름대로는 좀 소개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 선수가 또 신인왕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리그를 좀 재밌게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시범 경기 때처럼 좋은 성적을 계속 낸다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뭔가 이제 야구 이슈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요 세 선수를 또 비교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야구 팬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산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선수 그리고 이 세 선수 말고도 뭐 박준순이라든가 뭐 이유래라든가 뭐 여러 신인들이 있잖아요. 김태형, 뭐 김동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첫 해부터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신앙 레이스를 정말 재미있게 한번 올 끝까지. 시즌 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오늘 경기 좀 들었습니다. 네. 시범 경기부터 이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빛났었습니다. 한준평은요? 무럭무럭 성장해주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시범 경기와 함께 또 주간 야구라 시작을 해봤는데 뭐 시범 경기 때부터 벌써 이렇게 신인 선수들이 활약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또 한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당연히 기대가 되죠. 네. 뭐 잘했던 선수들. 그런데 이제 야구가 계속 이제 활기롭게 활기차게 이루어지려면 결국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서 뭔가 활력소 역할들을 맞아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야구의 흥이 더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새롭게 입단한 신인들이 아프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대대로 올 시즌 한 시즌 잘 치러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짱짱하게 버티고 있네요. 자, 저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끝으로 우리 미니 덕트 비건 레덕
가죽 맥쉐이프 카드 지갑. 야, 요거 저는 네. 떨어지지도 않아. 야, 더. 설거지하면서 옆에 켜놓 딱 세워놓고 야구라 네. 틀어놓고 또 음악 틀어놓고 아. 이렇게 설거지하고 네. 그리고 자기 일하면서 다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다음 아빠, 굉장히. 아빠 뭐 치킨 좀 사줘. 그래 카드 13개월? 15개월 됐어. 15개월? 예예예. 아, 치킨 먹어요? 아 치킨 못 먹습니다. 치킨 시켜달래요? 아내가 그렇게. 야, 야구도 대단하다. 네.